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채팅창을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좀 줄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도움을 계속 이제 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팔로워가 많이 늘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팁스타그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월 2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5만 8천 팔로워죠. 팔로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이렇게 팔로워를 모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달 조금 넘었잖아요. 3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제가 벌었어요. 이 정도는 지금 이제 번 상태입니다. 예,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의 성과예요.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팔로워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 팔로워를 모으시고 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스타를 이제 자신의 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합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설계해 놓은 거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내 친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모으고 내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한다 라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설계해 놓은 그 설계도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이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판매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이죠. 5만 8천 명의 팔로워를 모았고 3달 동안 1억이 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 거잖아요. 이렇게 3달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갖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비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시고서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모으고 또 여러분들의 상품을 인스타그램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3달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3달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뀌었었죠. 뭐 저의 소개를 조금 하자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처음부터 막 돈을 번다, 막 인스타그램을 한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원래는 미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미학으로 대학원을 다녔었습니다. 미학 이러면은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면 뭐 진중권, 방시혁 막 이런 사람만 생각날 정도로 어떤 학문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철학 비슷한 건데 그런 걸 하던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는데 그때 돈이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400만 원. 근데 제가 대학원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퇴직금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통장에 봤는데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던 와중에 저희 형이 이제 돈을 모아서 내줍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약간 그 영어로 하면 useless?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쓸모없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를 먹도록 어떻게 1000만원 이제 1000만원도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들었던 생각이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나이 들어가실 거고 병이 들어가실 텐데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돈 쓸 일이 더 많아질 텐데 내 가족이 아플 때에 무언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돈을 벌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제 그 사업이 뭐였냐면은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스마트 스토어. 그래갖고 원래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잠깐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에 아마존에다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잘할 거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딱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그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광고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광고가 있어요. 이게 CPC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클릭당 그 프라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돈을 많이 들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를 파는데 광고 한 번 클릭에 뭐 900원 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제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광고로 이제 이 검색 광고로 팔지 말자. 검색 광고가 아니라 경쟁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SNS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 공부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 인스타 광고 플러스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운영했더니 이 스마트 스토어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인스타그램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스마트 스토어로만 이제 순수익이 최대 750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월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파괴력을 좀 알게 됐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조금 더 퀀텀 점프를 조금 더 해야겠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강의도 찾아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아보던 와중에 인스타그램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고 이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들게 된 게 바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경쟁 없이 월 순수익 350만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인스타 계정을 하나 만들고 팔로워를 30명을 모으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메일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걸 6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강의를 판매했는데 그 강의가 20만원짜리였거든요. 이게 6개가 팔립니다. 2주 만에. 그러면서 120만원을 벌게 되죠. 이게 저의 스토리예요. 이게 첫 번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작 해야 120만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2주 만에 내가 60명을 모았을 때, 60명의 이메일 리스트를 받았을 때, 그리고 팔로워 30명이 됐을 때 내가 120만원을 벌었다. 그렇다면은 내가 몇 명을 더 모으고 며칠 동안 무엇을 하고 여기다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아는 동생이 갑자기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야,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가 사람이 있냐? 사람이 없대요. 그냥 건물만 있대요. 그러니까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계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교회로 쓰겠대. 근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아 그냥 인스타그램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홍보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해보셔서 알겠지만 팔로워가 그렇게 쉽게 늘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여러분의 그 식당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교회로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저는 왜냐면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너가 제대로 할 거면은 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사람 소비자들을 정확하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너네 교회로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아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이걸 좀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랑 헤어지면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아니 형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좀 알려줘라 형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다 뭐 릴스 교육 뭐 이제 노출도 막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제 뭐 해봐야 뭐 이제 프로필 뭐 이런 것들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팔로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 되는 법 뭐 이런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구 이런 거. 근데 제가 아는 동생이 필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소비자가 내 팬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뭐냐면은 똑같이 이게 막 상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점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드는 것, 그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인스타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그걸 보고서는 아 이걸 내가 차라리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바로 팁스타그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계기도 그래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이거예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뭐 팔로워만 많이 생기는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노출도가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스타그램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을 모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의 교육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 이 강의는 그냥 내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들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제 책 하나 그냥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팔로워를 많이 모은다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흔히 생각하는 인스타의 이 잘못된 점들 몇 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팔로워가 많으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브런치라고 하는 왜냐면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브런치라고 하는 이 글 쓰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에서 구독자가 6,200명입니다. 6,200명이 이 브런치에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막 10만 찍는 분들이 구독자 막 1000명도 안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6,200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팔 수 있는 상품이 없거든요. 팔로워는 많아요. 팔로워는 많은데 돈이 안 돼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워 진짜 많은데 돈 못 버시는 분들 여기 있을걸요? 그런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출도가 많아지면은 팔로워도 많아지고 돈도 벌 수 있을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노출도가 많아진다고 해갖고 팔로워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진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랑 이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막 노출도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팔로워가 안 늘어요 이래요. 그래갖고 왜 뭐 어떤 걸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원래 뭐 이제 뭐 동안 비법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화장품 이런 거 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이제 터진 영상은 뭐였냐면 남편하고 같이 이제 오징어 채 가지고서는 둘이 어떤 게 더 잘 끊어지나 뭐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밌는 영상이니까 이제 노출도가 갑자기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좋아요 막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고서는 그분 이제 프로필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사람 개그 캐릭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네. 팔로우를 당연히 안 누르겠죠. 더 안 좋아지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 이제 재밌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다 공유를 했으니까 당연히 재밌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몰리겠죠. 그럼 이 사람이 다음번에 어떠한 영상을 딱 올렸을 때 그것도 재밌는 영상이라고 판단해서 인스타그램은 재밌는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뿌려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회수만 많아진다고 노출수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팔로워가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미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그 교육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엔 필요는 한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돈을 벌었고 또 얼마 전에 저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문자들이 계속 오거든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코치님 덕분에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코치님 덕분에 뭐 노출도 더 잘 되고 그게 이제 문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신 분들은 최대 많은 분은 이제 저를 제외하고 최대 많은 분들은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5천만 원을 넘게 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막 두바이 왕자의 비서한테 막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출이 3배 이상 뛰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슨 하시는 분인데 문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은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기획하지 않고 단순히 팔로워만 많이 만들고 단순히 노출만 많이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판매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는 제품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팔고 싶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획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서론이 길었죠. 앞으로 3일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인스타그램을 기획하고 그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3일 동안 딱 이 그림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팁스타그램이 3달 동안 58,000명을 모으고 1억 원이 넘는 이 수입을 올렸었던 방법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필기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소비자예요.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비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내 것 좀 사! 하고 이렇게 크게 외치잖아요. 이거는 무슨 꼴하고 똑같냐면은 그냥 길 가다가 예쁜 여자가 보이길래 너무 예쁜데요? 저랑 결혼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이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심리적 장벽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고 신뢰가 없잖아요. 이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한테 바로 팔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팔고 있죠. 바로 팔고 그 팔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노출이 더 많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죠? 이 심리적 장벽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저와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보시면 670명이 들어와 있는데 670명이 저의 강의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심리적 장벽이 처음에 있는데 아닐걸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이래요. 일단 처음으로는 이 간판이라는 게 있어요. 간판. 어떠한 간판을 통해서 저의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인스타그램은 미로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실내 계단, 이게 세일즈 계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세일즈 계단을 넘어가면은 그때서야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 이렇게 옵니다. 팁스타그램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돋보기 창 뭐 이런 걸 딱 눌렀는데 갑자기 이게 뿅 하고 떴을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간판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오, 이 사람 뭐지? 궁금하네 하고서는 미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로로 들어와 보니까 오, 이 사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 하면서 제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막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오,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여기에 보니까 뭐 무료 PDF도 주고 뭐 이렇게 맨날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뢰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 라이브 방송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 Q&A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 야, 이 사람 신뢰를 할 만한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저한테 DM을 보내서 1대1 컨설팅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무료 라이브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3일 동안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소비자 간판, 미로, 세일즈 계단, 나, 상품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번이 뭘까요? 한번 써보시죠. 댓글로 써보세요. 자, 1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번. 나, 간판, 게시물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 상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순서 들어갈게요. 1번은 소비자예요. 1번 소비자고 2번이 나입니다. 나, 상품. 그리고 3번이 바로 미로예요. 4번이 세일즈 계단이고요. 그 다음 5번이 간판입니다. 이 미로는 뭐냐 하면은 미로가 바로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스타그램은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기획 없이 만들면은 맨날 이제 맨날 뭐 만들어야 되지? 맨날 뭐 올려야 되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모으고서는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를 몰라요. 심지어 사람을 모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소비자, 나, 미로, 세일즈 계단, 간판 이 순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떡상하는 뭔가 간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내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내 인스타그램이 제대로 뭔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럼 팔로우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팔로워까지 많이 늘었어. 근데 내가 뭘 팔아야 될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심리적 장벽이 높아지지도 않을 거고 팔리지도 않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열심히 모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소비자가 전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 순서를 먼저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이제 3일 동안 하잖아요. 제가 3일 동안 하는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이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예요. 자, 소비자를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됩니다. 소비자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요.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럼 판매자는 어떠한 물건을 우리 소비자한테 팔 수 있을까요? 내가 팔고 싶은 거 아무거나 판다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유모차를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유모차를 파는데 소비자가 26세 26세 아니라 26세 하지 말죠. 26세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5세 남아예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유모차를 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팔 거면은 유모차가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비즈니스는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파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입니다. 이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이 소비자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소비자를 어떻게 찾냐?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찾냐?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나랑 똑같은 제품을 파는 사람들 있죠. 나랑 같은 제품, 나랑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 소비자들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후기들, 리뷰가 바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쓰는 문제가 바로 소비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랑 같은 제품을 파는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소비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랑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달리는 댓글들, 그 다음에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팔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댓글들, 별점 몇 개,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네이버에 어떠한 걸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문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모차는 왜 사고 싶을까요? 유모차를 사고 싶은 이유는요, 내가 그 유모차를 끌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정말로 편할 수 있다. 그런 것과 그런 거 하나 아니면은 이 유모차를 딱 끌고 나갔을 때 애기들 엄마 사이에서 저 집 좀 사네 라는 그런 어깨 으쓱할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유모차를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줘야 돼요. 이상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필요는 이 5개로 나누시면 돼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을 5단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의식주 뭔가 이렇게 인간 삶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욕구죠. 그 다음은 이제 안전의 욕구가 있대요. 그 다음은 이제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존중받는 거, 이런 게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5대 욕구라고 메슬로는 정리를 했는데, 이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이걸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고 이 사람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겁니다. 소비자의 문제, 팁스타그램이 가지고 있었던 소비자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자,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팔로워 수가 안 느는 사람, 그리고 팔로우는 느는데 매출이 없는 사람, 그리고 노출 많이 되는데 팔로우가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의 상품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 매출이 하락되는 사람들, 이 저의 타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는 타깃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타깃. 자꾸 영어로 쓰네요. 자, 자, 타겟. 자, 저의 타겟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럼 이런 분들이 결국에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일단 팔로워 수가 많아지고 매출을 상승시키는 거가 결국에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뭘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페르소나를 한번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페르소나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음식점 하는 사람들, 그리고 30대에서 50대, 근데 이게 30대에서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음식점, 뭐 이제 반영구,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 뭐 그 다음에 뭐 미용실, 뭐 케이터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거 중에서 저는 30대에서 한 50대 사실은 좀 높게 잡았거든요. 50대 이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월 1000에서 2000 정도 매출.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저의 제품을 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하지만 이전 교육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분들이 저의 페르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속하시는 분이 제 지금 그 강의에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저의 기획에 빨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는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와 이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이들의 페르소나를 만드셔야죠. 그게 저예요.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이 뭐라 그랬죠? 나라고 했었죠? 그 나는 어떻게 하냐? 나의 상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얘기해 볼게요. 야,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 상품. 이 나의 상품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상품은 결국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나와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1번은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3번으로는 시장성이 있는가예요. 4번은 그럼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5번은 전략입니다. 필기하고 계시죠? 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는 아까 전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이 가능한가예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경험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막 그럼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상품도 결국엔 경험으로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여름에 초파리가 너무 많다. 근데 이 방법을 썼더니 이 제품을 썼더니 초파리가 싹 사라져가지고 초파리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편함이 모두 사라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이 여름을 날 수 있었다. 이게 경험이잖아요.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래서 이 경험이죠. 그 다음은 이상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예요. 아까 제가 뭐 초파리 얘기했었죠. 그 초파리가 없어지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음식에 뭐가 앉을까봐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해더라도 근데 초파리 한다고 해가지고 초파리 그 없애는 방법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이렇게 페트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너무 작아. 그냥 여름에만 한철 팔고 딱 끝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돈 버는 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지 안 버는지 이 시장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시장성이 있는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나랑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있으면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으로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내가 잘하는 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팁스타그램은 어떻게 했냐? 문제를 해결 가능한가? 아까 전에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팔로워 난 매출이었잖아요. 자, 저는 팔로워 58,000 그리고 매출 1억 원 이상.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잖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상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배우신 분들의 그런 리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적 모습 문제 해결 가능 쌉 가능이죠. 그러니까 이게 팁스타그램이 사람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럼 시장성이 있는가? 실제로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곳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스타그램에는요 여러분들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쓸게요. 자, 사진 세 가지로 쓸게요. 뭐 그 다음에 릴스 그 다음에 카드뉴스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릴스가 되세요, 사진이 되세요, 뭐 카드뉴스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의 어떤 그 이제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인스타그램이 처음에 이제 된 거는 이 사진이죠. 사진 한 장씩 올리는 거 이걸로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숏폼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숏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분 미만의 굉장히 짧은 비디오들을 통해서 그게 숏폼이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폼의 비디오들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틱톡이라고 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짧은 비디오가 유행을 하고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하는 1분 미만의 비디오를 막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러면 우리도 숏폼 아주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게 바로 릴스라는 거예요. 릴스. 그러니까 릴스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릴스는 이렇게 짧은 그 동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스를 막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는 원래 사진으로 뜬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진에 너무 노출도를 안 주는 게 아니냐, 우리는 사진으로 이렇게 커온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래서 사진의 비중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했고 사진이 더 높아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CEO인 이제 인스타그램의 CEO인 아담 모셀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 이 사람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 형님의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사진을 더 많이 보는 사람한테는 사진이 더 많이 노출이 될 거고, 릴스를 많이 보는 사람한테는 릴스가 더 많이 노출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막 이제는 사진이 대세입니다, 아직 릴스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담 모세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사진이든 릴스든 카드뉴스든 어떤 걸 더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그걸 더 많이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드뉴스만 하시는 분인데도 막 50만 이렇게 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뭐가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절대로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 세 개 중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택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게 바로 나와 상품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팁스타그램은 어떻게 쓸까요? 팁스타그램은요, 여기서 시장성 있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고 높은 톤이면서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딕션이 좋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은 굉장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릴스를 하기로 했어요. 말하기로 하자. 그래서 릴스를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이 전략은 결국에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해봐야 여러분들을 팔로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전략을 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점, 그걸 하나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유튜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릴스 막 이런 거 알려줄 때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하게 그냥 인스타그램의 어떠한 알고리즘,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비즈니스 측면적으로 맞춰가지고 그것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뭐 릴스 뭐 효과 이런 거 잘 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제 이제 뭐 유료 강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창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독창성을 가지셨을 때 여러분들은 소비자들한테 더욱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어느덧 시간이 4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니까. 소비자가 여기에 위치한다고 했죠. 소비자는 여러분들한테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장벽은 신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은 갑자기 어떠한 게시물 하나가 뿅 하고 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인스타그램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볼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팔로우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어떠한 여러가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세일즈 뭐 기법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상품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간판 미로 이게 인스타라 그랬죠. 그 다음 세일즈 계단, 그 다음 나와 상품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고객의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순서는 어떻게 되냐, 소비자가 1번이고 2번이 나고 3번이 미로고 4번이 세일즈 계단이고 5번이 간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냐, 1번 문제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상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이들의 페르소나를 만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상적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맨날 까먹어요. 내가 얘기해놓고. 자, 첫 번째 문제 해결 가능, 두 번째 이상적 모습, 세 번째는 시장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전략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이상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럼 내가 이 상품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미로 인스타그램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안 짜고서는 인스타그램을 만들면은 매일마다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몰라요. 나중에 열심히 막 키워봐야 내가 뭘 팔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나의 상품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만드는데? 여기까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확신 있어? 좋아. 내가 이 상품 팔기만 하면은, 내 소비자들한테 딱 가기만 하면은 내 소비자들은 완전히 그냥 내 상품을 사고야 말 거야. 근데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이 방법은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3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긴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미로를 만드는 방법,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 15분 정도 오늘 했었던 강의 소비자와 나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좀 키워볼게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소비자랑 나에 대한 부분. 자, 한번 볼게요. 인스타 빠져든다. 네, 컨텐츠별로 사진, 릴스, 카드 뉴스 다양하게 섞어서 올리면 안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섞어서 올려도 괜찮죠. 1기 라방보다 내용이 좀 더 알차요. 늪이에요. 점점 빠져요. 사실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네. 기존에 올린 릴스나 카드 뉴스 그대로 두고도 전략을 세우면 되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먼저 기획하시고 하셔라 라는 겁니다. 뭐 다시 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내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정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 이것도 내일 알려드릴게요. 소비자를 찾을 때 오프라인으로 찾아오는 소비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창원 카페다 그러면은 이 창원이 어디 있는지도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이거 좀 줄이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 창원 카페로만 어떻게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신다 그럼 못 찾아요 거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프라인.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행동들 비헤이비어를 비헤이비어 또 이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나의 잠재 고객이잖아요. 나의 잠재 고객이 행동할 만한 것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창원 이런 게 있을 거고, 창원 미용실, 뭐 음식점, 그 다음에 창원에서 하는 어떤 뭔가 핫플레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의 잠재 고객의 행동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페르소나가 중요하다 그랬죠. 저는 단순히 인스타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페르소나를 안 정했다니까요. 저는 어떠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나이대가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것들을 많이 보는지 이러한 페르소나를 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다고 해갖고 단순히 내가 카페를 하니까 카페라는 키워드만 써야지 이게 잘못된 방법인 거죠. 자, 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예, 이게 또 질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네요. 네. 자, 새로운 계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네, 새로운 계정은 여러분들이 판단입니다. 무조건. 코치님 수익은 스마트 스토어랑 강의로 1억 달성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스타그램으로만 1억 달성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는 별개예요. 스토리텔링도 필요한가요? 네, 스토리텔링도 내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인스타를 다시 접고 다시 해야 돼. 이것도 다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카메라 보고 혼자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연습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을 써가지고 아이폰과 맥북을 써요. 그래서 미러링이 됩니다. 미러링이 되면은 바로 제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몇 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또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기획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잡은 컨텐츠가 이미 포화인지 시장성이 있는지 가늠이 안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에서 분명히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족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불만족해하는 부분을 채워주신다면은 대표님만의 장점이 될 겁니다. 독특한 점. 처음 피드 느낌에서 시간 트렌드 따라 분위기 바꿔도 될지 처음 정한 피드 색깔 그대로 갈지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정한 피드가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계속 그렇게 가세요. 근데 처음 정한 피드가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바꾸셔야죠. 기획하고 있는 타겟이 비슷한 것 같았는데 제가 가진 스토리가 다른 경우 타겟을 따로 생각하고 아이디를 새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상품을 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잠실역 앞에 나가가지고 어제 잠실역 갔다 왔는데 막 1000명의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유모차를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유모차. 잠실역에서 1000명의 사람들한테 유모차를 파는 거랑 맘카페에 가갖고 맘카페도 아니야. 맘카페 말고 맘카페는 안 살 수도 있어.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100명한테 얘기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잘 팔려요,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상품을 소비해 줄 수 있을 만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팔로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팔로워가 중요한 거지. 자,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도 잘 정했고 콘텐츠도 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팔로워가 생각보다 안 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내일. 이거는 인스타그램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자, 소비자를 찾으면 먼저 가서 팔로우하고 댓글 달고 하면 될까요? 이것도 제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활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스타그램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오늘 걸 안 들으면 내일 거가 소용이 없고요. 오늘 거 듣고 내일 거 안 들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겠죠? 시장성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시장성. 자, 시장성은요 정말 쉬워요. 시장성 솔직히 쉽잖아요. 인스타에서 나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지 여기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유튜브에서도 알아볼 수 있죠. 이런 데서 알아보시고, 만약에 뭐 쿠팡,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죠. 네이버. 자, 이런 거 나의 소비자가 모이는 곳,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와, 질문이 너무 빨리 올라가네. 네. 인스타가 제품 카탈로그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소비자의 문제 해결 등의 피드만 만들면 구매하고자 했던 손님이 모르고 그냥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은 결국에 뭐냐면은 일단 이걸 좀 이렇게 줄이고, 상품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상품이라니까요, 결국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상품이 노출이 되겠죠.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 상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 상품이 있어요, 좋아요,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있죠 여러분, 이 문제를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해결을 했어요,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지 알아요? 소비자가 먼저 팔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팁스타그램에서 제가 저 강의 이거 얼마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컨설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강의 언제부터 시작해요? 강의 얼마예요? 컨설팅 어떻게 해요? 컨설팅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품을 안 올리면은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를 안 올리는데 어떻게 상품을 팔 수 있나요? 소비자가 먼저 물어보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같은 지역을 타겟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죠. 오프라인은 같은 지역으로 타겟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게 설정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작게 설정을 하시면은 많이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역이 큰 걸로 하세요. 주변 대도시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자, 뷰티샵 운영 중이라면 타겟이 같은 지역 사람들이 1순위인데 제가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내일 알려드릴게요. 모든 인스타그램에 대한 활동은 내일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와, 네. 확 올라갔네.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볼게요. 자, 외국인과 한국인 양쪽 다 타겟으로 잡아야 할까요?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해외 팔로워들이 들어오는데 영어로 올려야 할지.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있는 분,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장품 판매를 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페이지 하나, 한국어 페이지 하나, 그렇게 만드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겟팅, 그 타겟팅만을 위한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맞아요. 네. 자, 인스타와 블로그가 세트로 이루어져야 더 추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요? 현재 둘 다 하는데 블로그만 더 빠르게 성장 중이라서요. 저는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블로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폼이 많이 들어가요. 폼이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려서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굳이 막 제가 홍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저와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커넥션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판매하는 게 제품이 아니라 교육 컨텐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쉽죠. 교육 컨텐츠 너무 쉽죠.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게 교육 컨텐츠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팁스타그램을 따라 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식사업자들을 위한 인스타그램 또 코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파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제가 설계해 놓은 것과 똑같이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또 특강을 4일차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일차까지 사람들 만약에 지식사업가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식사업가만을 위한 제가 또 특강을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성이 없는 충동구매 상품군, 패션 상품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패션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충동구매 상품에 대해서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만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패션 살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명품 이런 거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살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욕망. 의식주, 안전, 공동체,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존중, 자아실현. 이 중에 하나라니까요. 무조건 속해져 있어요. 이 욕망은. 이걸 건드려 주셔야죠. 패션도 팔 수 있어요. 왜 못 팔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컨텐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본인은 생각 못해요. 근데 본인은 생각 못하는데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생각을 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잡지를 많이 보세요. 잡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그냥 패션을 그냥 단순히 패션이라고 그렇게 올려놓나요? 그러지 않을걸요? 뭐 어디 갈 때 입으면 좋은 패션, 뭐 봄나들이 하기에 좋은 패션, 어떤 색깔로 이렇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로 패션을 얘기하고 있을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케터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셔야죠.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네요. 그렇지 않을걸요? 내일 걸 들어보시면은 모레가 더 중요하네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인스타에 영어 하나, 한국어 하나 세트로 같이 올리라는 거 아니요. 두 개요. 영어 인스타 하나, 한국어 인스타 하나, 그렇게. 지금은 릴스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쇼츠 등 채널이 많을수록 좋은가요? 당연히 좋죠. 네. 지식사업 특강 꼭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 투표를 올려가지고 투표가 100명 이상이면은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수가 소비자들의 구매와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팔로우가 너무 적어서요.
소비자들은 팔로우 수를 보고도 신뢰를 얻을까요? 팔로우가 없으면 왠지 믿음이 안 가는 느낌?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찐팬은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아까 그 팔로우 30명일 때도 제 걸 구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그 신뢰의 장벽을 넘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신뢰의 장벽을 이제 신뢰의 장벽이 팔로우 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답변해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타를 미리 알고리즘 형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알고리즘 형성을 미리 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알고리즘은 제가 얘기했었던 그 강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찾아보시면 되고, 알고리즘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따로 떼어내고, 알고리즘을 솔직히 정확하게 정복한다, 완전히 다 한다, 이거는 좀 뻥이에요. 왜냐면 개개인의 알고리즘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세리도 어떤 모세리가 얘기한, 아담 모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인스타의 CEO 아담 모세리가 이야기하는 알고리즘도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의 어떠한 그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그 요소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제가 짧게 어떻게 딱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그 피드 중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서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는 사람을 모으고 또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던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 400만 원짜리 임플란트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다고. 이것 때문에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리고 얼마 전이었어요. 한 달 전에 어머니가 임플란트를 또 하셨어요. 2차로. 그때는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싸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500만 원 이렇게 싸드렸는데, 진짜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500만 원을 제가 지출을 했는데 제 통장에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좀 제가 2년 전에 느꼈던 쓸모없음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좀 많이 씻어져 내리더라고요.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막 잘 살지 않아요. 처음에 뭐 어렸을 때부터 잘